단기적으로 용기를 냈다고 보이죠? 1년만 지나봐. 어떻게 박제가 되고 어떻게 남는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지금, 뭐하는 짓이야. 뉴진스 멤버들이 나오는 거는 정말 뉴진스 멤버 그리고 뉴진스 팬들에게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니야. 경영 이지도입니다. 오늘 한이 양이 국감장에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는 한편 어떤 의미가 있는 발언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좀 싫어하시니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이의 국감장 출석은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치명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이돌 그룹 특히나 걸그룹의 경우에는 순수함, 청량함, 이상향, 아름다움 이런 걸로 좀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이의 국감장 출석으로 나와서 어떤 일이 됐냐면 한이가 전사가 돼서 SBS 뉴스에서도 썸네일을 베트남의 유명한 장군의 썸네일을 맞췄잖아. 그만큼 애기 장수가 됐어. 무엇을 위한 전사가 됐나. 이건 진짜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미진 전 대표를 어도 대표로 복귀시키기 위한 전사가 됐어. 국내는 그래 100번 양보해서 이긴다고 치자. 해외 시장은 어떻게 공략하려는 거야. 이제부터 해외에서 안 되면 다 하이브 탓인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본인들이 훨씬 더 잘 나가고 해외에서 훨훨 날아가서 방탄소년단보다 더 앨범 많이 팔리고 아일리보다 더 잘 되려고 아이돌을 하는 거잖아. 근데 본인들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거 제한을 둬. 하이브의 이런 문제. 우리가 전사가 돼가지고 싸울 거니까 그리고 안 되면 다 하이브 탓인 거야. 그러니까 아니잖아.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뉴진스가 왜 국감의 발목을 잡히고 하이브와 미진 대표 간에 그 갈등에 왜 선봉에 서게 되는 건지, 이게 정말 뉴진스를 위한 길인지 진짜 뉴진스 팬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로부터 우리 아이돌 빠순이들 팬들 가르쳐줬잖아요. 그분들이 남긴 교훈이 뭡니까? 아이돌 가운데서 너가 몰랐던 현실 법 공부시켜주는 아이돌은 결코 좋은 아이돌이 아니야. 우리 누나들, 언니들, 형들, 오빠들이 다 가르쳐줬잖아. 근데 이제는 법 공부를 시켜주는 것도 모자라서 프로큐어가 뭔지, 현실에서 가처분이 뭔지, 결정문이 뭔지 다 뉴진스를 통해서 배웠잖아. 거기서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감까지 배워요. 환노위가 뭔지 이번에 처음 알잖아. 우리가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처음 알게 되잖아. 이게 정말 바람직한 거예요. 진짜 슬프다. 우리가 아이돌을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이유가 우리가 현실을 너무나도 고달프고 하루하루 꼴배기 싫어. 막 우리 대표도 보기 싫고 우리 상사도 보기 싫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돌들은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통해서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청량함 이런 걸 전달해주는 존재잖아. 근데 국감에서까지 나와서 울면서 이건 뭐가 잘못되고 저거 잘못. 진짜 이게 단기적으로 용기를 냈다고 보이죠? 1년만 지나봐. 어떻게 박제가 되고 어떻게 남는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지금, 뭐하는 짓이야. 정말 나와야 될 사람이 누구냐를 따져봤을 때 다른 사람 전부 다 나와도 되는데 뉴진스 멤버들이 나오는 거는 정말 뉴진스 멤버 그리고 뉴진스 팬들에게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한이의 발언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일단 뉴진스 한이 양이 오늘 국감에 출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하나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우선 참고인 함한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참고인이지만 국정감사 출석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출석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뉴진스 한이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요, 뉴진스 멤버와 함께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제가 당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그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층이 있어요, 사업계. 그래서 그 당시엔 저희 이제 대학교 축제를 돌고 있는 시기였고 부산대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헤어 메이크업 다 먼저 끝나서 복도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의 팀원분들 3분 정도 그리고 여성 매니저분 저를 지나가셨는데 그때는 저 그쪽 팀 멤버들이랑 잘 인사를 했고 근데 이제 한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오셨어요. 저는 계속 같은 자리였고 근데 나오시면서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맞으시고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애초에 왜 그런 분이 일하는 환경에서 그런 말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이 문제는 두 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묻힐 거라는 걸 아니까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이 일은 누구한테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배님이든 후배들이든 저와 같은 동기분들이든 뭐 지금 계신 연습생들도 이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 못 본 척 무시해라는 말을 했대.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면 바로 5분 전에 아일리 멤버들이 한이를 마주쳤어. 그래 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갔어. 근데 5분 뒤에 나왔어. 그러면 이미 인사를 한 상황인데 왜 무시를 해? 또 인사하지 마. 혹은 야 앞으로 하지마 이런 말이 돼야 되는데 이미 인사를 했는데 왜 또 무시해라는 발언을 하냐고. 이게 약간 우리나라 대화의 흐름상으로 말이 안 돼. 일단은 이거야 뭐 그래 100번 양보해서 했다고 봅시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도 누가 했다고 하냐, 매니저들 가운데 직책이 높은 매니저들 있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해서 연차가 높은 매니저도 아니야. 그냥 의전 담당 매니저거든요. 의전 담당 매니저가 아일리 세계적으로 인기 끌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 상대로 야 무시해 반말하면서 찍찍 옛날 얘기. 하이브에선 더더욱 그래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워딩의 일관성이야.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술의 일관성은 뭐냐, 한이가 무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은 일치해요. 근데 워딩이 일치하잖아. 그래서 취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어떻게 다른지. 총 3차례에 걸쳐서 뉴진스 측은 어도어에다가 이번 한이의 무시의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처음에 언제냐? 6월 13일. 그때 부모님들이 어도어 이사회 문제를 삼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주장 뭐냐?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거예요. 무시하고 지나가라.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9월 11일 날. 그때는 멤버들의 라방이죠.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팀원분들이랑 그쪽 매니저님 한 분이 저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서로 잘 인사 나눠드렸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좀 이따 나오셨을 때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되게 다 질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에도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무시하고 지나가라. 두 번째 무시해. 세 번째 오늘 국감에서 나왔죠. 못 본 척 무시해. 되게 이상한 말이야. 왜냐하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고 딱 한 단어밖에 안 돼. 무시하라 라는 말인데 장소에 따라서 계속 워딩이 바뀌어. 이게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못 본 척이 들어갔다? 이 말은 뭐냐, 명확하게 그 대상을 지칭한 거야. 못 본 척 무시해라는 말을 넣으면서 이 매니저가 아일리 멤버들에게 자기를 못 본 척하고 무시하라고 지나갔다는 대상이 특정된 거예요. 그것도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는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다가 이번 10월 15일날 국감에 가서 처음으로 못 본 척이라는 말이 나와. 취지가 대상이 바뀌어요. 의미가 확 달라져요. 사실은 같은 말이긴 하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잖아. 이거는 뭐냐면 잘못 들었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사실 한이가 그동안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문제가 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예를 들면 세븐틴 멤버들이 곧 데뷔하시겠네요 라는 말을 데뷔 못하겠다고 들어서 그 난리가 나서 항의가 된 거잖아. 결과적으로는. 오늘 국감에서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한이가 죄송해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하잖아. 이 말을 수차례 했어.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현재 사장님은 이주영 사장님이세요. 이 김주영 사장이라는 이름 자체도 혼동을 한다는 거. 사실은 민희진 대표를 뭐 예를 들면 민시혁, 방희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본인이 명확하게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 국감에 나와서 다시 한번 드러냈어. 내가 삼성에 다니면서 우리 대표님 공식 그 국감장 나와가지고 우리 정재영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면 잘릴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러니까 이번 국감장 출석의 한이에게는 결코 좋은 게 아니야. 본인이 부족한 점만 다시 한번 드러냈고 이런 점들이 결과적으로 희화화되는 거잖아. 더욱이 본인의 진술도 워딩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 이것만 드러냈어. 결국은 저는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가 안 갔다는 게 뭐냐, 사실 이번 사건이 실제로 한이가 그런 말을 들었냐, 매니저가 그런 말 했냐 안 했냐의 진실 공방이 있잖아요. 그 누구도의 말도 지금 확신할 수가 없어. 자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국회의원들이 벌어진 것을 전제로 얘기해요. 그러면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에 대해서 전제를 해줘야 되잖아. 앞으로 이제 동일 사안에 대한 동일 잣대가 이게 적용되느냐, 이 문제가 진짜 국감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는 뉴진스가 아티스트로서 근로자 처우를 받는가, 이 문제 가지고 또 싸워. 사실 싸운 게 아니고 답을 정해놓으셨어.
봐보세요. 아티스트가 아니건 우리가 학생이건 우리가 팬이건 인간답지 않은 대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인권 침해 당하면 안 돼요. 근데 뉴진스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인권 침해를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 우리가 뉴진스를 왜 근로자 처우로 대우를 해서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적어도 국감에 부를 정도면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가야지. 노동자로서의 지위도 아닌데 거기 가서 뭐 하냐고. 어쨌든 근로자로서 지위를 가지지 않았다. 그래 저 부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말 사회적으로 엄청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를 수 있잖아. 근데 왜 불렀냐? 무시해라는 말. 이걸로 국감을 간 거야. 더욱이 벌어졌는지 벌어지지도 않았는 확인도 안 돼. 아직도 조사 중에 있다잖아. 그런데 진짜 제 귀를 의심하는 그 말, 벌어졌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놀라운 일이야. 실제로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빌리프랩의 매니저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인기가 권력이잖아.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 어떻게 일개 현장 매니저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아이돌들을 무시하라고. 진짜 정말 이 사안이 대한민국을 운영해 나가는 국회에서 다뤄질 만한 정말 중요한 사안이었느냐?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오늘 국감의 가장 큰 문제. 그 누구도 빌리프랩 의전 담당 매니저를 위한 발언은 없었다. 왜냐? 벌어졌다는 걸 전제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무게가 실리는 거야. 맞잖아. 무게가 실려. 벌어졌다는 걸 전제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왕따를 시킨 주동자가 돼버린 거야. 그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니까요.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 한이가 들었다니까. 진심으로 그런 말을 했어. 꼭 가정해봅시다. 가정 좋아하니까. 근데 진심으로 50억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국감에서까지 우리 뉴진스 오셨어요 하는데 일개 현장 매니저가 조직도 아니야. 한 명이 멤버들에게 무시해라고 하면 그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 진짜 이것도 너무 신기한 말이야. 더욱이 더 중요한 게 뭐냐? 직장 내라는 말이지. 왜냐하면 하이브와 어도어와 필리프랩이라는 법인이 엄연하게 다른 회사잖아. 그냥 이게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삼성전자의 직원이 삼성생명의 과장에게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 쪽에 문제 제기를 하잖아? 아니 범삼성가잖아요. 범삼성가. 그게 직장 내 괴롭힘이야.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더욱이 이게 엄연히 다른 법인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누가 잘 알았냐 이거야. 근데 심지어 오늘 국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아니 다른 법인이라는 걸 어떻게 멤버들이 알 수가 있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니까 사회 경험이 부족하니까 모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요. 이 얘기를 하지. 그것도 좀 웃긴 얘기인데 뉴진스 멤버들이 그 누구보다 법인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알고 있어요. 어떤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이미 영상이 다 나와 있어. 직접 한번 보시죠. 아싸 하이브 내꺼 어도어 하이브 아니 알고 있잖아. 어도어와 하이브와 빌리프랩의 사이를 다 알고 있어. 근데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이 돼? 서로 다른 법인인데 기아의 직원이 현대의 직원에게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어. 아니 범현대가잖아요. 그러면 하이브에서 봐줘야지. 그럼 현대가에서 봐줘야지. 그게 직장 내 괴롭힘이야.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아니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잖아. 멤버들이. 진짜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놀라운 일. 직장 내 괴롭힘이 두 가지 이유에서 성립을 안 해. 첫 번째, 같은 법인이 아니야. 두 번째, 아티스트는 개인 사업자야. 그리고 매니저는 근로자. 아니 개인 사업자, 근로자 간에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을 하냐고. 나 진짜. 근데 더 놀라웠던 건 뭐냐? 한이의 태도가 진짜 놀라웠어요. 이번 사태를 처리했다는 게 적절했느냐라고 이제 환노위원장께서 물어봐요. 근데 이제 우리 한이 양께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그 팜한이 참고인 네. 소속사 대표인 김주영 증인이 한 말을 지금 들으셨죠? 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죄송한데 최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더 하실 것도 더 있었고 애초에 저희를 계속 지켜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를 지키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사와야 하거든요. 근데 사회 의지도 없으시고 뭘 어떤 액션을 조치하실 의지도 없으시는데 최선을 다 하셨다고 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조금 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네. 앞으로는 최선을 더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앞으로 최선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 이 문제도 넘어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뭐 미래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장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던 항상 세뇌당하고 항상 가스라이팅 당했던 말이 생각나. 뭐라고 하냐면 최선을 다한다? 야 최선을 다하지 마. 결과를 가져와.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하냐? 직장 선배가 나한테 하지.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거는 뉴진스는 소속사 대표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보기 어렵죠. 우리를 위해 싸우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그잖아. 근데 그걸 누가 얘기하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은따 주장자. 그런 분이 소속사 대표를 데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다고 생각해. 소속사 대표가 저렇게 하대당하는 모습을 전 처음 봐요. 이런데 소속사 대표의 힘이 셀까? 아이돌들의 힘이 셀까?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김주영 대표가 이번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울었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그 부모님들이 뉴진스 부모님들이 인터뷰를 했죠. 아이들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하려는 것 같았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봐. 오늘 국감장에서 한이가 울었죠. 그 한이가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를 들면 하이브에서 아일릿 매니저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하려는 것 같았다. 동일한 주장이잖아. 그러면 하이브 때려 죽일 거지. 근데 뉴진스는 되고 왜 하이브 안 되냐는 거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누가 갑의 이치에 있어? 심지어 김주영 대표가 막 울었을 때 어떤 멤버의 그 프로필 사진에 크크크크크크크크가 올라오기도 했었죠. 이제 잠깐만 누가 갑인가? 김주영 대표 일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여기서 그치지도 않아. 이제는 죄송해야 할 사람 안 나온다. 예의가 없다고. 방시혁 의장도 저격해. 정말 사회생활 해본 사람들은 알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은따당하고 힘없는 일개 아티스트가 회사 대표 하대는 물론 회사의 총수까지 문제 제기하는 게 가능한가? 이게 새 회사 생활 한 번이라도 해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내 직을 걸어야 돼. 왜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다음날 잘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더러워도 목구멍에 포도청이기 때문에 내 직을 걸어야 돼서 그냥 얘기를 못하지. 근데 이걸 가지고 인사를 안 한다고 총수까지 저격해. 사실 이 문제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기 때문에 국감에 온 건데 회사 총수가 내 인사를 안 받아줬다고 예의 없다고까지 지적을 하는. 이게 다 진짜 너무 웃겨. 예의 없다 예의 없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뉴진스가 이번 문제로 인해서 하이브한테 문제 제기하는 것의 결정체 전부의 핵심이 뭐냐? 인사 무시 인사.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인사밖에 지적할 게 없다는 거야. 다른 아이돌들을 보면은 정말 행복한 고민이야. 한이의 용기가 있죠. 다른 동기분들, 선배님들은 이런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근데 사실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아이돌들을 만났지만 아이돌들은 대부분 이런 걱정을 안 해.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죠. 모든 대우를 다 받으면서도 인사까지 제대로 받기 위한 것이지. 왜냐하면 5분 전에 인사했는데 5분 뒤에 나와서 다시 인사 안 하면서 무시해라는 말을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뜻이 뭐야? 5분 뒤에도 다시 인사를 하라는 거잖아.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계속 인사를 하는 거잖아. 인사를 계속 5분 볼 때마다 10분. 일단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뭐냐? 그러니까 뉴진스의 일부 팬들이 김주영 대표가 6월 13일 날 부모님들이 어도 이사회에 이메일을 보냈을 당시 하이브의 CHRO 인사 최고 담당자라는 뜻입니다. 인사 최고 담당자로서 당연히 그걸 처리해줘야 될 인물이 김주영 씨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민희진 대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냐라고 주장을 하더라고.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주장이야. 아마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많이 다녀보지 않았거나 경험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돌은 근로자가 아니야. 그러면 아이돌이 잘못했어. 그러면은 아이돌 승진 누락시킬 거야? 아니면 인사적으로 페널티 줄 거야? 아니면 그 15일 연차 소진 못하게 할 거야? 아니잖아. 아이돌은 노동자가 아니야. 개인사업자지. 그러니까 아이돌이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이브의 인사 최고 담당자가 그 문제를 책임질 수가 있어. 근로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매니저가 그런 일을 실제로 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매니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 매니저에 대한 페널티, 승진 누락이나 뭐 여러 가지 페널티를 줄 수도 있겠죠. 뉴진스 부모님들이 어도 이사의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을 김주영 이사가 빌리프랩에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어도 이사로서 한 거야. 이게 하이브 CHRO로서 한 게 아니고, 왜냐면은 그렇게 할 권한이 없잖아. 근데 애들은 하이브 최고 인사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걸 다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하이브 최고 인사 담당자로 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있어. 권한 한 가지. 직무유기한 게 있어. 제가 봤을 때. 뭐랬냐? 하이브 CHRO로서 우리가 총책임자니까 빌리프랩 매니저 오라를 받으라. 야, 내가 인사 최고 담당자니까 와. 일단 네 말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 일단 와서 대질해. 사진 다 부모님들에게 제출하고 네가 그 말 안 했다는 거 증명해. 불러와.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면 그 사람은 근로자니까.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그럼 앞으로 우리 일반적인 직원들은, 특히나 아이돌 기획사들 직원들은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돌들이 할 때마다 우리가 가서 오라를 받고 죄송합니다. 말 안 했다는 거 스스로 증명할 거지. 불러오라고 하면 항상 불러가고, 사진 달라고 하면 사진 달라고 하고, 무릎 꿇으라면 꿇었고. 이 사람 진짜 그게 인권 침해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총평 너무 안타깝다. 누가 한이를 전사로 만들었나. 무엇을 위해서? 대표님을 돌려주세요. 이걸 위해서. 아 진짜 힘들다.